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 상하이 선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덴바바 영입을 알렸습니다. 덴바바는 상하이 선화에서 700일 만에 복귀이며 언론에 따르면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 이전에 상하이 선화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터키 리그로 재진출했었는데 여튼간에 덴베바가 다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상하이 선화랑 뭐 관계가 좋았던 거겠죠. 뭐 테베지가 다시 오겠습니까? 테베지도 이 팀에서 뛰었거든요. 상하이 선화, 드록바, 아넬카 다 이 팀에서 뛰었는데 그래서 덴바바는 이제 관계가 좀 좋았나 봐요. 네, 관계 좋았던 것 같고 그때 뭐 덴바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다리 분질러지고 나서도 네. 전 덴바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 좋아합니다.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다 뉴캐슬 때는 잘했대. 걔 누구야? 캐롤도 뉴캐슬 때는 잘했고 다 뉴캐슬 때는 잘했대. 시소코도 뉴캐슬 때 잘했고 근데 딴 데가 못하는 거야. 몰라. 영국 BBC 소식에 따르면 살라는 월드컵 첫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이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헥토르 쿠퍼 감독은 다가오는 금요일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월드컵 첫 경기에 살라는 100% 출전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이 확신을 하는데 살라는 아마 100% 경기에 뛸 것입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 탑 스코어러가 될 것이고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살라는 지금 매우 좋은 상태이며 다 회복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본인은 첫 월드컵 출전인 살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 중에 있고 팀 닥터들은 그가 매우 좋은 몸 상태라고 전해주었으며 그런 살라는 두려움 없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뻥카가 너무 심하네. 살라는 지금 이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서브에 있어요. 네. 살라급의 선수가 이집트에 서브에 있다라는 거. 살라가 경기에 뛰기 좀 어려운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상대를 어떠한 인터뷰로라도 이제 좀 혼동이 되게끔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후반에 뭐 잠깐 뛰겠지. 진짜 뛰더라도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러시아가 5대 0으로 이겨버리는 바람에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할 텐데 네. 어쩔 수가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서 유벤투스 얘기 바로 나오네.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치오 멜카토 소식에 따르면 첼시는 유벤투스의 루가니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했습니다. 첼시는 유벤투스의 수비수인 다니엘레 루가니에게 오퍼를 했으며 첼시의 오퍼에 관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벤투스 단장인 파라티치와 루가니의 에이전트인 토르치아가 밀라노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첼시의 오퍼 금액은 3천만 유로 한화 380억이었으며 유벤투스 측은 4천만 유로 51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첼시의 루가니에 대한 관심은 사리가 가장 원했던 부분이기도 하며 사리가 오랫동안 엠폴리 시절부터 함께했던 루가니를 노려왔던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소식이기 때문에 사리가 루가니를 원하고 루가니가 첼시에서 땡긴다라는 건 사리가 곧 첼시로 감독의 임명되기까지가 조만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힌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루가니 별로요? 네. 그러니까 FM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간간히 경기 보면은 그 틀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케일리니가 끌고 가는 리드가 더 많기 때문에 루가니 그냥 그렇던데. 네. 살라 생일이라고? 살라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만 챙기자. 남의 생일까지 챙기냐? 그만해. 됐어. 자, 다음 소식은 알리송은
이적 협상을 월드컵 이후로 미뤄두었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까지 3일이 남은 가운데 알리송은 그의 에이전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며 알리송은 온전히 월드컵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적 협상은 다음 달까지 없을 것이며 알리송은 이미 그의 에이전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렸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브라질 팀에 대한 월드컵에 대한 집중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에이전트가 너무 입 털고 다니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거지. 왜냐면은 얘가 큰 소리 칠만 하거든. 지금 몸값이 막 1,000억이 가네만에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촌병이 있냐. 이거 호랑이 연고 바르면 되는데. 호랑이 연고 노란색 있어요. 그거 중국산 짝퉁 말고 또 좋은 완전 그 찐퉁 있어 찐퉁. 혹시 리버풀 오면 호랑이 연고 2개 보낼 수 있는데 진짜 비싸. 호랑이 연고 그거 조금 있는데 되게 비싸요. 아 실제로 그 호랑이 연고 저 촌병에 발라요. 잘 들어 잘 들어. 몰라 이거 촌병 있잖아 이거 봐. 잘생겼어 생긴 거 근데 호랑이 연고 발라봐요 진짜.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히 그 호랑이 연고가 아니야 그게. 화상에도 좋아가지고 뭐 연고 자체가 좋은 거겠지 아무 여튼간에. 네. 자, 다음 소식은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미리 촬영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을 했고 그는 직접 찍은 영상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잔류 혹은 이적에 대한 2가지 선택지를 두고 각각 촬영을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결정일이 임박했을 때 그는 방송국에 연락해 잔류 버전을 영상 송출이 가능하도록 부탁했다고 하며 그 영상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뭐 한 건데요? 잔류한대요. 네. 아, 근데 저렇게 하고 오든 저렇게 하고 가든 저는 둘 다 별로예요. 네, 둘 다. 둘 다 별로인 것 같습니다. 비디오도 돈 주고 사서 봐야 돼가지고 없어요. 그냥 그거 본 사람들이 글 올려줘가지고 잔류한 거 알고 있는 거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가도 없어요. 네. 아 관종이라니까 내가 말했 떡관종 진짜. 아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예. 나 얘가 그때 뭐 포트나이트 세레머니나 이상한 거 막 그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좀 약간 곱상하게 생겼잖아 사실. 그리지만이 보면은 나 어느 순간 막 이상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하고 막 이상한 거 했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완전 떡관종 진짜. 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골로빈 영입을 위해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으며 골로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골 2어시라고 하던데 최고죠. 네. 동시에 골로빈은 유벤투스의 이적 타깃이 되었기도 하고 이미 유벤투스에서는 그 선수의 유베 에이전트에게 접촉을 해서 개인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라고 합니다. 골로비는 오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유벤투스의 관심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직은 체스크 모스크바와의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이상의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제 유벤투스는 모스크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골로비는 그 아스날하고도 조금 진하게 링크가 뜨다가 죽었죠. 왜냐면은 그 체스크 모스크바가 최근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러시아 무대에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지가 좀 돼가지고 뭐 여튼간에 잘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볼도 수요를 참 잘해주고 근데 난 얘보다는 조본인이 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공격 포인트가 3개나 되니까 그 프리킥이 또 셌고 임팩트가. 여튼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기사에 따르면 뭐 선수들에게 징계를 때릴 거라고 하는데 뭐 징계까지 때릴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 협박성 멘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뭐랄까냐 뭐 징계 때릴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협박이건 아니면 진짜건 간에 떠나서 선수들의 사기에는 좋을 수가 없죠. 네. 대회 끝나고 징계 주겠지. 뭐 대회 중간에 징계 주진 않겠지. 근데 뭐 징계라는 이런 거 아니야? 외출 금지 이런 거? 외출 금지 이런 거 막 이런 걸 징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는 막 북한이 막 그 아오지 보내고 이런 걸 징계라 생각하는데, 응? 아니 23명 중에 11명 안 나오면 누가 뛰어? 난 그 그 반 모르겠네. 여튼간 뭐 징계 모르겠어요. 난 국내 기사는 해외 기사에는 징계 준다는까지 막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국내 기사에서 뭐 징계 준다고 써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믿기에도 그렇고 좀 그래가지고. 음. 근데 원래 중동 애들이 감독 잘 자르긴 하죠. 네. 월드컵 기간에 감독 경질 가능하다고 차범근이 그렇게 잘렸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되게 미개한 거죠 그게. 네. 어째 믿고 보냈으면 잘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대회까지는 기회를 주는 게 약속이잖아요. 네. 중간에 뭐 그거 자른 데서 막 뭐 갑자기 막 그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 감독 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아, 진짜 1년도 안 됐어요. 왜냐면은 반마레크가 중간에 사우디랑 감독하다가 끊어지고 나서 호주로 갔고, 호주가 새로운 감독, 그러니까 사우디가 새로운 감독 뽑은 거니까. 근데 사우디 감독 나름 커리어 괜찮은데.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온다세로에 따르면 레알은 데헤아 영입을 위해서 멘데스와 또다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데헤아를 원해왔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 그 사실이며 로페테기의 부임은 그를 다시금 레알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페레즈 회장은 이미 그의 영입을 위해 그의 대변인인 멘데스와 또다시 접촉을 했으며 이것은 쿠르투아에 대한 관심을 잠재울 만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바스는 누가 오든지 간에 자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남아서 경쟁을 할 것이다라고 또다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경남FC는 브라질 출신의 파울리뉴를 영입하였습니다. 경남FC는 브라질 출신의 파울리뉴를 영입을 했으며 경남FC가 브라질 1부 리그 출신 윙어인 파울리뉴를 데려오기로 확정을 지었고 파울리뉴는 15일 창원으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니폼까지 입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파울리뉴? 바르셀로나? 걔 어떻게 데려오냐? 아니지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겠지. 저 옛날 사진 같아요. 네 보니까 1부 리그에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뭐 데려올 수 있겠지만 몸값 엄청 비싸요. 브라질 1부 리그 애들도. 여튼간에 경남 FC가 브라질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옴으로써 이반이 나갈 것 같고 그 자리를 파울리뉴가 들어가면서 네. 잘하겠죠? 그러면 네게바 파울리뉴 말콩 이 상태로 가면은 근데 경남에 윙포드 많은데 저게 네개발 따르게 쓸 수 있나 보다 그러면 뭐 중원이나 봐야겠다. 자, 영국 BBC에서 보도하기를 아르헨티나 국적의 비엘사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사인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비엘사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앞두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며 폴 해킹바텀을 경질한 뒤 빠르게 비엘사와 협상을 했고 비엘사가 서명한 계약서는 이메일로 리즈에게 보내지었다고 합니다.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다음 주말에 감독직을 맡으러 이제 영국으로 도착할 것이며 비엘사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클럽 등을 지휘한 바가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5년 연속으로 시즌 전에 감독을 바꾸며 기록을 또다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매년 시즌 전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잘리고 또 새로운 감독 부임하고 잘리고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감독이 잘렸을 거예요. 뭐 일단은 이 기사를 쓰는 동안 오피셜로 비엘사가 리즈의 감독이 확정되었다고 하며 오피셜 발표까지 났으니까 다음 주에 보겠죠 뭐.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제가 피파 온라인 4에서도 잘 쓰고 있는 리네커가 월드컵 개막전을 보고 자신의 SNS에다가 사우디 같은 팀들도 올라오는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한 팀들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국 BBC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게리 리네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 참패 후 아시아 축구 수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월드컵 개막 경기에서 러시아는 사우디를 5대 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리네커가 말하길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팀들의 수준은 정말 끔찍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시아 축구 수준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리네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이 양반은 뭐 사실 뭐 바르셀로나까지 갔던 양반이라. 네. 아니 그래도 자기도 일본에서 두 번이나 한 두 시즌 있었을 거예요. 나고야에서. 그 나고야 있을 때가 벵거가 있을 때였나? 아 좀 헷갈리네. 아무튼 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2년 동안 뛰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막 J리그 한창 시작되면서 붐이 일어났을 때 막 은펜자 있고 카메룬의 은펜자, 막 리네커, 지코 이런 선수들 막 데려왔을 때 그때 갔었지 일본에서. 뭐 잘 뛴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시아 축구 근데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지가 일본에서 뛴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무리뉴가 러시아와 월드컵의 첫 경기를 보고 나서 러시아가 너무 들뜨거나 낙관적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무리뉴가 말하길 단순히 한 경기를 마친 후에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일 필요가 없으며 물론 오늘 열렸던 경기에서는 러시아의 좋은 승리이자 많은 득점이 나와서 행복해야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집트, 우루과이를 상대로 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사우디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을 상대해야 하고 당장 1승에 취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주며 16강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어, 이제 조언해 주었는데 무리뉴 하죠. 원래 감독들 많이 해요. 페이가 세거든요. 여튼간에 이제 지금 첫 경기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우디를 이긴 건 정말 뭐 좋은 징조긴 한데 정말로 이제 이집트하고 우루과이가 남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여기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집중해야죠. 네. 나는 그 무리뉴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약간 이기찬 닮은 것 같아. 나만 그래요. 네. 물론 이기찬 느낌이 뭐 자꾸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다음 소식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시청률 1위는 이영표와 이광용이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전문 조사 기관인 닐슨 코리아는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생중계 시청률 조사 결과 KBS가 3.3% 시청률 1위에 올랐다라고 하며 안정환과 김정은 캐스터가 MBC에서 이제 2.9% 시청률이었고 박지성과 배성재가 SBS에서 2.7%의 시청률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팬들은 박지성 해설에 대해서 신선하다와 어색하다라는 평가가 엇갈려 시청자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다가설 것이 과제로 떠오르며 SBS는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성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난 안느로 본다. 김정근이 사실 뭐 지식 같은 거는 그리고 이제 스토리 같은 걸 아는 거는 김성주보다 좀 덜 할지 몰라도 어제 보니까 텐션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성재는 딱 알맞은 텐션을 사용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그냥 하루 종일 붕 떠 있더라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 네. 특히 러시아나 사우디는 아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위기 끌어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우리가 알만한 선수 막 우리가 알만한 막 스페인 포르투갈 경기 보는데 하루 종일 막 꽉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지.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진짜 아는 선수가 알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는 김정근도 잘했다. KBS는 그냥 나는 조우종 안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광용 잘해요. 이광용 진짜 뼈가 잔뼈가 굵은 또 이제 캐스터고 전남 팬이잖아요. 이광용이. 네. 전남 드래곤즈 팬이기 때문에 K리그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음 소식은 그냥 그 AC 밀란에 관한 소식인데 이건 안 가져왔어요. 아직 뉴스가 제대로 올라온 건 아니어서. 근데 뭐냐면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C 밀란의 구단 주인 리용형이 미국인 사업가에게 자신의 지분 80%를 팔고 밀란을 넘길 것 같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조만간 이에 관한 뉴스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소식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뉴스를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책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